대표성 편향에 대해 다루기 전에 먼저 화면 앞에 있는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 문단은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은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거기서 의사는 이 아이를 수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외과 의사가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 문제는 더글러스 호프스테터의 상호작용에 관한 책 서론에서 제시한 이야기 일부입니다. 질문에 대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 어떤 기본 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의사의 성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대부분의 의사가 남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의 외과 의사가 남성일 것이라 가정했을 겁니다. 이러한 가정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를 둔 것이겠지만 이러한 미묘한 상징의 해석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대상을 사고하는 방식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방식으로 가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표성 편향입니다. 이 편향은 인공지능이어서 가지게 되는 편향만이 아니라 이미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편향입니다. 이 대표성 편향은 알고리즘 편향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들이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정보를 뒤튼다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러한 편향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경험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지기에 자연스럽게 편향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팀이 사회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특정 직군의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성향 때문에 그렇겠죠. 보통 머신러닝으로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때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훈련에 쓸 데이터를 모으고 주석을 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트레이닝시키고 그 후에 필터, 순위, 생성 등을 적용시킨 후 사용자가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모이기 전에 이미 편향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모으고 주석을 달 때도 편향이 들어갑니다. 데이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편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셀렉션 바이어스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서비스인 아마존 메카니컬 터르크의 예를 한번 보겠는데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 중 사람이 가능한 일을 사람에게 시키는 서비스인데 예를 들면 예술 사진인지 일반 사진인지 구분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서비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Outgroup Homogeneity Bias입니다. 집단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집단 내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돼지들은 다 다른 돼지들이지만 사람은 같은 돼지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자주 보는 사람들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이 편향 안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Biased Labels라는 편향인데요. 데이터셋에 달리는 주석이 그 주석자들의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 세 개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ceremony, wedding, bride, man, groom, woman, dress 같은 주석이 달리는 대신에 여기 제3국가에서 찍은 결혼 사진은 person, people 같이 좀 더 보편적이고 넓게 포괄하는 단어들이 주석으로 붙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향이 현실에서 쓰이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편향에 대해서 다루면은 구글 포토스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시리와 알렉사 같은 음성 보조 플랫폼에서도 같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녹음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소리는 미국에 사는 백인 계열, 중산층의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플랫폼은 그 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편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1과학번 김도영이라고 하고요. 이제부터 알고리즘 편향과 한국 내 인공지능 사용에 관련 논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편향이란 무엇일까요?
알고리즘 편향이란 알고리즘 내부에 학습되어 있는 편견을 말하고 개발자가 정보 탐색이나 프로그램 접근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한 우선순위나 가중치 배정 자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서 승진을 위한 알고리즘을 이제 짰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은 여기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 씨를 이모 씨보다 우대를 했어요. 근데 이 김모 씨하고 이모 씨는 거의 모든 성과 부분에서 동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딱 봤더니만 서울에 사는 김모 씨를 경주에 사는 이모 씨보다 우대를 했던 겁니다. 즉, 신입사원의 출생지가 주요 평가 원인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여기서 이 출생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편향된 기준이 이 알고리즘에 그대로 학습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종류의 편향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예, 바로 금융, 의료, 법률 관련 알고리즘인데요. 이러한 종류의 알고리즘들은 왜 다른 알고리즘보다 알고리즘 편향이 많은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대표성 편향의 형태를 띠기는 힘들고 이 종목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편향된 군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편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남성인 경우가 많으며 백인이 흑인보다 많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편향된 기준이 알고리즘에 녹아드는 것이죠. 이제부터 대표성 편향과 알고리즘 편향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성 편향은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편향을 습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대중들의 편향이 학습된다면은 알고리즘 편향은 알고리즘 자체에서 사용하는 우선순위 기준 등이 편향을 가지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 계층의 편향이 학습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애플카드의 한도 설정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애플카드는 애플사에서 만든 카드인데 만들어질 당시 많은 금융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애플카드는 여성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기준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똑같은 신용 상태와 재산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애플카드를 신청하였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많은 한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코드가 문제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가진 알고리즘이 들어갔다는 것은 확실하였고 그렇기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알고리즘 편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요? 이 앞에 두 개, 알고리즘 감사 제도와 블랙박스 두드려보기는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을 해소해서 이 알고리즘의 편향을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라면은 이 밑에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구별하여 대응하는 것은 이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단 이 문제를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것입니다. 알고리즘 감사 지도는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떤 코드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확인하거나 사전에 수차례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신뢰성 및 안정성 수준을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뚜렷한 인과관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론으로는 알고리즘이 공개되어도 해석이 힘든 경우가 많고 알고리즘 자체가 자산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블랙박스 두드려보기는 불투명한 알고리즘의 사전 혹은 사전 사용 중에 다양한 입력 산출 실험을 적용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알고리즘을 보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시험과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사용한 알고리즘의 문제가 발견되면 개발자에게 면책을 해줘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문제를 발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이 앞에 두 개와는 다르게 알고리즘의 태생적 불투명성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방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리즘에 활용되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공공용 알고리즘과 사적 알고리즘으로 구별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공공용 알고리즘은 정의로운 구현에 집중하고, 사적 알고리즘에서는 불법적인 차별을 억제하며 공평하게 사용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적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노력이라고 한다면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 전반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시장을 육성하고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로봇 투자 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다른 법안을 보면은 이런 회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로봇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부터 운용까지 이제 굉장히 뭔가 보고해야 할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규제가 많습니다. 역시 이게 또 인공지능과 다른 물건들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다른 물건들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반면에 인공지능은 그 개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많은 다른 회사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의 윤리 가이드를 많이 발표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 카카오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알아보면은 첫 번째 카카오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으로는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된 모든 노력을 우리 사회 윤리 안에서 다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제 목적이 된다, 이런 말이고, 사변에 대한 경계, 알고리즘 결과에서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카카오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운영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사회윤리적에 근거해서 수집, 분석,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윤리 안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의 독립성은 알고리즘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제 설명 가능한 형태로 만들자는 것인데,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블랙박스라고 해서 안에 어떠한 경로로 이 산출값이 나왔는지 알기 힘든 점이 있죠. 이제 그것을 설명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자 노력한 것이 설명 가능 인공지능인데, 이제 카카오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에도 힘을 실겠다, 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자동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장학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의 선정 기준을
내재화시키고자 하는데 어떤 기준이 좋을까요? 이 기준은 단순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